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 사회학 6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사회 계층 및 계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도 역시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교재에서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회 계층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계층은 계층의 단계에 따라서 얻게 되는 권력, 사회적 평가 및 심리적 만족의 정도는 상이하게 나타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의 위계 질서가 여러 계층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신분이라든지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 계층은 나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준거에 의해서 계층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사회 계층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계층과 계급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라든지 베버에서 얘기하는 사회 계급 이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브루디웨가 제시했던 자본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디웨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아비투스는 문화적 자본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상당한 영속성을 지니며 특정 방식의 지각이나 사유, 행동으로 발현되는 체화된 성향의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나라, 어떤 문화에서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게 된 어떤 습관이라든지 체화된 다양한 나의 행동 거지, 말투, 몸짓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그 문화적 자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문화적 자본까지 확대해서 그 자본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현금이나 자산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경제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제도화된 상호 면식 내지는 교류의 관계를 비교적 영속적으로 가지는 데서 기인하는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자원들의 총합을 사회적 자본이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또는 선후배, 우리나라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한 개인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주는 지식이나 소양, 기술, 교육 등을 우리는 문화적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제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물론 그것들도 당연히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알파로 문화적 자본도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화적 자본은 크게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체화된 문화자본, 객체화된 문화자본, 그리고 제도화된 문화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화된 문화자본은 소양이나 매너 등과 같이 어떤 행동이나 말투, 몸짓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로 체화된 문화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술품이나 과학기구 등과 같이 객체화된 문화자본을 또 하나의 문화적 자본의 하나의 속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학위증이나 자격증, 여러분들이 지금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써 나는 어떤 이런 형태의 문화적 자본을 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브루디웨가 제시한 자본 개념,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적 자본에는 크게 또 체화된, 객체화된, 제도화된 문화적 자본으로 또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비투스라는 것, 아비투스의 개념이 문화적 자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 계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포츠 계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층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스포츠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계층을 우리는 스포츠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계층이 나타나는 특성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스포츠 계층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의 분배라든지 스포츠의 규범이나 관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스포츠 계층의 사회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래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옛고자 올래자를 써서 이제 고래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교재에 따라서 역사성이라고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그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역사성, 고래성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이 뭐 현대에 와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구분이 되어 왔다. 계층이 구분이 되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고래성, 역사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편성입니다. 편재성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스포츠 계층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관점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자, 다양성은 계층이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계층과 계급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사회 계층은 보통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지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라든지 다양한 계급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스포츠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향성입니다. 영향성은 권력이나 재산, 평가, 심리적 만족 등의 불평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바로 영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계급이라는 신분의 위계는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애 기회나 생활 양식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삶 전반적인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영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계층의 특성, 뭐 사회성, 고래성, 보편성, 다양성, 영향성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뒀다가 자 문제가 보통 이제 보기로 주어지면서 뭐 어떠한 예시가 나오겠죠. 그럼 예시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 5가지 개념 중에 골라낼 수 있다고 하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 4가지입니다. 요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잘 외우지도 못해요. 저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우는 편인데요. 바로 이제 뭐 저는 이제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좀 외워야 되지 않는가.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은 크게 4개의 단계가 있죠. 가장 먼저 지위의 분화, 지위의 서열화, 평가, 보수, 부여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위의 분화에서는 어떤 팀이 생겨날 때 구단주나 감독이나 코치, 선수 등의 스포츠와 관련된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 특정한 책임과 권리를 가짐으로써 다른 지위와 구별되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지위의 분화이다. 뭐 최근에는 이 분화가 더욱더 많이 다양화되고 다채로워졌죠. 뭐 투수도 선발 투수, 중간 개투, 뭐 마무리 투수, 중간 개투도 필승조, 뭐 추격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위의 분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위의 서열합니다. 역할 담당을 위해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서열이 형성되고 특정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숙련된 기능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 서열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가대표팀, 뭐 국가대표 축구팀을 이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선수의 뭐 능력이나 어떤 그 포지션별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발과 후보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위의 서열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평가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유용성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위치의 지위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일을 바로 우리는 평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경기력으로 선수 등급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A급 선수다, B급 선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부여입니다. 자, 앞선 단계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정한 형태의 경제적인 보수가 배분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선수 같은 경우는 프로 스포츠에서 많은 연봉을 가져갈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후보 선수들의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이나 슈퍼스타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연봉을 가져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매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스포츠와 계층 이동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분은 이동 방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 간격 기준이라든지 이동 주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동 방향 기준에 대해서 기준으로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간단한 개념인데요. 어떠한 그 계층과 계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직 이동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 이동과 아래로 이동하는 하향 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잘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열심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포텐셜이 터져가지고 잠재력이 터져서 주전 선수가 되었다. 또는 올스타 선수가 되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승 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하향 이동은 부상을 당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에 따라 기량과 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2군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하향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아래인 수직이동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엔 이제 수평이동, 양옆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을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팀에서 어떤 드래프트가 아니라 트레이드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A라는 구단에 있다가 B라는 구단으로 옮겼을 때, 하지만 그 A라는 구단에 있을 때나 B라는 구단에 있을 때 동일하게 내가 어떤 그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동일한 역할을 받고 있다, 또는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수평 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간격 기준에 따라서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대 간 이동은 한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까지 연결해서 이동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세대 간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제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굉장히 잘하죠. 영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지만 어떤 그 굉장히 물론 잘하는 축구 선수였어요. 하지만 국가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일찍,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에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자신의 아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 간 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대 내 이동은 그 한 세대 내에서 이동을 한 경우를 세대 내 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도 어떻게 보면 세대 내 상승 이동, 세대 내 하강 이동,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박지성 선수의 예를 들어보면은, 박지성 선수는 2002년 월드컵 직전까지는 일본에 있는 교토 퍼플 상가에서 뛰었죠. 그랬다가 2002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으로 갔다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 내 이동이 된 사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동 주체 기준에 따라서 개인 이동이냐 집단 이동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이동 같은 경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입각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실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제 박지성 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은 전부 다 개인 이동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집단 이동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 이제 프로축구도 승강제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2부 리그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내셔널 리그라고 하나요? 내셔널 리그에 있다가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그 상위 리그로 올라가는 형태, 또는 뭐 이제 그 뭐 영국에 있는 EPL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챔피언십 리그인가요? 하여간 저도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승강제가 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제 뭐 집단 이동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사회 계급 및 계층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사회화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